이번 1167화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주목할 만한 떡밥이 하나 해소되었습니다. 20년 전 하랄드는 시라오시에 대해 꾸물꾸물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꾸물꾸물이라고 하였지만 일본어 원문은 모사모사입니다. 이 단어는 로키의 펜팔 친구 이름인 모사군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며 이러한 언어적 일치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다스미 의도적으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두 인물을 연결지은 것이며 이는 로키의 펜팔 친구 모사공의 정체가 바로 고대병기 포세이돈, 인어공주 시라오시임을 강력하게 암시하죠. 그런데 모사공의 정체가 시라오시라는 전제를 두고 로키와 모사공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재조명해보면 중요한 사실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로키가 게르주에게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모사공 시라오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로키는 처음에는 지금은 좀 바쁘다고 나중에 해라고 대답했지만 시라오시가 금방 끝난다고 하자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라고 지시합니다. 아마 로키가 시라오시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한 행동은 로키는 시라오시의 정체가 고대병기 포세이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의 목소리가 타인에게 알려지거나 혹은 그녀의 위치가 전보벌레 통신을 통해 파악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라오시는 로키에게 이제는 전보벌레로 연락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통화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작별 인사를 건넸고 로키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러한 연락수단의 단절 및 일방적인 작별은 시라오시의 신변에 심각하고 급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더 이상 자유롭게 전보벌레를 사용할 수 없는 감금 또는 납치 상태에 놓였거나 혹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든 외부와의 연락을 끊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카리브입니다. 현재 카리브는 다음 두 가지 극비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고대병기 플루톤이 와노쿤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인어공주 시라오시가 고대병기 포세이돈이라는 사실. 그런데 카리브는 에그헤드에서 검은수염 해적단의 대본가 바노거를 만나 검은수염을 존경한다면 해적단에 넣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카리브는 검은수염 해적단에 들어가기 위한 입단 선물 혹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의 정체와 위치를 검은수염 해적단에게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검은수염 해적단은 고대병기를 손에 넣기 위해 움직였을 것이며 이것이 곧 시라오시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 로키와 연락을 끊게 된 직접적인 원인, 즉 검은수염 해적단에 의한 시라오시 납치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완성될 수 있겠죠. 아마 이번 엘바프 에피소드가 끝나고 루피랭은 로키의 부탁으로 시라오시를 구하러 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시라오시의 대화로 보았을 때 시라오시는 이미 납치되었을 확률이 높은 만큼 검은수염 해적단은 이번엔 고대병기인 플루톤을 손에 넣기 위해 와노쿠니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엘바프 에피소드가 끝나면 루피랭은 납치된 시라오시 구출과 루피가 와노쿠니를 떠나며 말한 친구들을 돕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와노쿠니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즉 이는 검은수염 해적단 대 밀짚모자 일단 간의 대규모 충돌이 와노쿤이라는 고대병기 쟁탈의 중심지에서 촉발할 수 있겠죠. 과연 고대병기 쟁탈전은 또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번 1167화에서는 과거 샹크스가 이무의 수하, 즉 신의 종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그가 언제, 왜 이 조직에 들어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1167화에 나온 단서들을 통해 그가 왜, 언제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년 전 피셔 타이거의 성지 마리조아 습격 사건 직후 샹크스는 샴록에게 성지 내부 사정에 대해 알려달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만약 샹크스가 그 시점에 이미 마리조아 내부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면 샴록에게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샹크스가 이 시점 15년 전에 마리조아에 같이 진입했던 단계였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15년 전의 회상 장면에서 샹크스는 눈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샹크스는 흰수염과의 대화를 통해 샹크스 본인은 눈의 상처가 검은수염 티치에게 당한 것이며 방심했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즉 샹크스는 티치와의 숙명적인 대결을 겪은 직후 눈에 상처를 입은 채 마리주아에 접근했거나 잠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재 샹크스의 모든 이례적인 행보는 해적왕이라는 개인적인 야망이 아닌 로저의 진정한 유언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로저는 라프텔에서 20년 뒤 세계를 뒤흔들 진정한 왕 조이보이의 등장을 예견했습니다. 그의 공개적인 처형과 원피스는 존재한다는 외침은 그저 해적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20년 뒤 조이보이가 등장할 수 있는 무대 대적 시대를 강제로 만들고 그 주역들을 키워내기 위한 희생이자 기폭제였습니다. 즉 샹크스는 로저의 희생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해적왕이라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조이보이를 찾아내는 조력자이자 로저가 만든 무게가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는 시대의 수호자라는 외롭고 거대한 길을 택했습니다. 분명한 건 샹크스는 다른 사왕과는 달리 영토나 고대 병기 등 기존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계 정부가 800년간 찾아 헤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무고무 열매의 정체를 알고 특정하여 손에 넣으려 했으며 카이도가 정상결전에 난입하려는 것을 막고 전쟁이 무의미한 유혈 사태로 최악으로 치닫자 직접 나타나 종결시켰습니다. 이는 대적 시대라는 무대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들이 성장한 시간을 벌어주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 수행이었던 걸로 보이죠. 현재 샹크스의 모든 행보가 다음 시대의 주역 조이보이를 찾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의 마리주아 잠입 역시 그 목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샹크스가 성지 내부 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시점 15년 전과 티치에게 상처를 입은 시점 15년 전이 겹친다는 점은 그가 티치와의 만남 직후 모종의 이유로 마리주아에 잠입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겁니다. 즉 샹크스는 티치를 통해 고무고무 열매에 대한 정보가 마리주아에 있다는 걸 알았고 이 세계에서 조이보이와 그 열매의 위치에 대해 가장 상세한 정보를 가진 곳은 800년간 이 열매를 추적하고 존재를 지우려 했던 세계 정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고무고무 열매에 대한 핵심 정보는 티치에게 얻었을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